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최근 5년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공개된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이번 시간에는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아동간호는 매번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신생아는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와 체중에 따른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재택기간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면 미숙아는 출생 체중에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을 의미합니다. 만사가는 출생 체중에 관계없이 임신 37주에서 42주 미만이고 과수가는 임신 42주 이상을 의미합니다. 체중에 따른 분류를 보면 2.5kg, 2,500g 미만인 경우가 체중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의 신체적 특징은 최근과 과거에 모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매우 작고 야인 외모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큽니다. 피부는 적분홍색 피부 밑으로 정맥 혈관이 비쳐 보이고 솜털이 많고 피하지방이 적거나 없습니다. 빈번한 무호흡과 주기적 호흡을 하며 환기 저하를 보이게 되고 희석된 소변을 보게 됩니다.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피부가 주름져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적거나 없고 귀 연골의 발달이 미약하고 남하에서 음낭 발달이 미약하고 고환 하강이 안 됩니다. 활동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고 여하에서 음액이 돌출되어 있으며 잡기, 빨기, 삼킴 밤사가 없거나 비효과적이고 체온 유지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과수가의 신체적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솜털이 없고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태지, 태아 기름막이 감소되어 있거나 짙은 노랑 혹은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손톱이 길고 피부색이 창백하고 키가 크고 야인 모습과 피부가 갈라져 있거나 벗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고위험 신생아 간호 돕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숙아 간호의 3대 목적은 호흡 유지, 보온 체온 유지, 감염 방지입니다. 미숙아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미숙아의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미숙아가 태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방적 산정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혈액검사로 매독을 발견하게 되고 매독 진단검사는 VDRL 바서만 테스트입니다. 소변검사로 단백뇨, 당뇨병 검사를 하게 되고 액성 검사를 통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임신 중 액선 노출은 3개월 이내에는 기형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호흡 유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숙아는 흉곽벽이 약하기 때문에 들숨 흡기 시 흉골 부위에 함몰이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 중추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호흡 유지가 필요합니다. 미숙아가 무호흡 그리고 흡인으로 개선되지 않는 청색증을 보인다거나 흉골의 함몰 등을 수반하는 호흡장애가 있을 때에는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해 준 다음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입안 내용물과 기도 내의 점액 제거를 하고 옆으로 눕혀줘야 합니다. 또한 수정체 뒤섬유 증식,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은 보육기 내 고농도 산소를 장기간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경우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산소 투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 시험 문제가 그리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체온 유지를 두 번째로 해야 하는데요.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서 매우 크고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해서 순환기 미숙으로 말단부로 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약 22에서 26도씨, 그리고 1500g 이하의 신생아인 경우에는 조금 더 덥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아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간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인큐베이터 간호에 대한 것이 최근과 과거에 자주 술제가 되었습니다. 보육기의 온도는 30에서 32도씨로 덥게 해줘야 되고 습도는 55에서 65%입니다. 삼킴 반사가 미숙해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생후 24시간에서 72시간은 금식을 하게 되고 코위관 영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대 공기를 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혀 두어야 하고 신경학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 범위 운동이나 체위 변경을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해줘 욕창을 예방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보육기에 눕힐 때 보육기를 먼저 보온한 후 신생아를 눕혀야 합니다. 황달, 기형, 경련, 구토, 설사 등은 속히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숙아가 혹 곤란과 흉부 함몰을 보이며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체중은 보육기 안에서 매일 측정하거나 보육기 채로 측정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보육기 안에서 포유를 시킬 때에는 반자의 자세에서 하는 게 좋고 포유가 다 끝난 후에는 위에 볼록한 부분이 복벽에 닿게 되면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화에 그리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옆으로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기 점검은 적어도 2시간 간격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이중벽과 덮개는 열의 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소 농도의 변화나 가습의 증발을 막고 열의 방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육기에 습도를 공급해주는 것은 기관지 분비액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이고요. 보육기 청소는 소독수를 이용하여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미숙아 간호 시 보육기의 문을 최소한으로 열고 미숙아를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여 조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온도 손실 예방 및 열량 소모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신생아실에 들어갈 때에는 팔꿈치 위까지 적어도 2분간 꼼꼼히 닫고 다른 미숙아를 돌보는 사이사이에 최소 15초 동안 아이오딘 제제나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에게 영양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 방법으로 신생아의 빠는 능력과 삼키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생아가 힘이 있고 성장 발달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라면 경구 수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코, 위관 영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숙아는 위장 기능이 미숙해서 장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유의 농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외에도 지용성 비타민 A와 D 그리고 비타민 C나 혈액응고 과정을 돕는 비타민 K를 줘야 합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목욕은 체중 2,500g 이상이 되어야 물목욕을 할 수 있는데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5에서 10분 안에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잘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고빌리루빈 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과 과거의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혈액 중에 빌리루빈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현상으로 황달, 즉 피부와 다른 기관의 색깔이 노랗게 변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달의 여부는 곡막, 손톱, 손바닥을 규칙적으로 물들었는지 황달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며 생후 24시간 동안에 황달이 나타나거나 빌리루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평가를 위해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는 광선요법과 교환 수혈을 제대 정맥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신생아 괴사소장 결장염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식을 시켜야 합니다.
위관을 삽입하여 체액이나 가스를 배출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수행요법을 써서 수분의 손실을 보충해주고 전해질 평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경구를 통한 영양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혈관을 통한 수액 공급이나 전해질 공급,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진단과 치료에 따라 7일에서 10일이 경과하면 구강 수유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모유나 유동식은 농도는 점차 늘려나가야 합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손 씻기를 해야 하고 확진된 영아는 격리해야 합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파상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과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원인 및 증상을 살펴보면 탯줄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잘 소독되지 않은 클램프나 칼로 탯줄을 절단하여 생기게 됩니다. 증상을 보면 몹시 울고 젖을 빨지 못하고 입술을 내어 밀거나 눈썹이 올라가고 연충미소, 경소, 안면이 나타나고 근육이 강직되고 사지의 강직성 근육으로 인해 활 모양 강직, 후궁 반장이 발생됩니다. 이때 필요한 간호를 살펴보면 호흡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경련 발생 때문에 방안을 어둡게 하며 호흡근 마비에 예방해야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해주고 항생제나 항독소 및 진정제 및 산소 공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 물건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임균 눈염증, 임균성 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만할 때 산도 내에서 임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증상을 보면 발적, 종창,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치료로 질사는 테트라사이클린을 점안하거나 연고를 투여하게 되고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